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시장은 3월 연준에서의 빅스텝 우려가 커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흔들렸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파월 의장이 역시나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하원에 나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 사실 시장에서는 뭔가 좀 방향성을 주길 바랬는데 이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겠다, 신중하게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월회의에서 아직 이제 결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 뭐 어떤 경로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어제보다는 다소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떤 경제 지표를 보겠다는 말,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23만 2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거죠. 이게 2022년 8월 이후부터 계속 이제 감소 추세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관련된 지표들이 어디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연간 급여 증가율이 같이 나왔어요. 이제 세부 항목으로 같이 나왔는데 12개월 만에 가장 느린 7.2%가 나왔다. 이제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 둔화됐다. 이런 뉘앙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에 41만 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건설 레저, 금융산업 쪽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연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용이 계속 줄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만큼 충분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너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ADP에서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고용이 괜찮다, 경제와 고용이 괜찮다 이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급여 인상률은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바로바로 빠르게 낮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해 가지고 노동 시장에 더 집중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될 이제 비농업 분야의 급여 지급 요 표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1만 5천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월 달에는 좀 급등한 면이 있었어요. 50만 개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최근 흐름에 비해서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럼 여기에서가 바닥을 다시 보이겠구나 이렇게 또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장 막판 끝무렵에 보면은 이제 대형 기술주들 애플이나 이런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시간당 임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 지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강세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어제와 같은 맥락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지속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 연속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계속되는 일자리 강세로 인해서 3월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장중에 흔들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간밤 종목별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2월 고점 대비해서 16%가량이나 하락했다는 테슬라 이야기부터 진행해 볼까요? 네, 테슬라 주가가 지금 보면은 이제 기관에서 얘기가 나온 게 가격 전쟁에 대해 가지고 요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격 인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2001년도, 2002년도에 테슬라 사신 분들은 정말 억울하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게 베른버그 쪽에서 나온 게 이제 등급 자체를 매수해서 보유로 이제 낮춰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스티어링 휠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모델 Y 이제 SUV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은 이제 핸들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핸들인데 이 핸들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타임즈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놓고 좀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정부 부처 개선하고 이러면서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쪽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는데 글로벌 타임스가 지금 얘기를 한 게 테슬라가 중국의 첫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립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테슬라로 지목이 되는 바람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지난밤에 또 한 4%대 이렇게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210불 요럴 때 조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좀 역시나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600만 주 정도를 이제 워런 버핏이 더 사들였다 이렇게 하면서 2억 2천만 주로 늘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옥시덴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렌 버핏의 매매를 사실 추종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인데 근데 그가 하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2년 계약이 따라 들어갑니다.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2년 계약하면서 시티그룹을 살렸듯이 지금도 보면은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신주를 매입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밝혀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언론에 공개되는 매수가보다는 한참 아래쪽에 평균 매수가들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렌 버핏을 따라가게 되면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진행됩니다. 더구나 이런 정보는 적어도 3개월, 1년 뒤에나 또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C3 AI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지금 어제도 이제 보면서 천천히 진입하는 게 낫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꽤 좋은 메리트로 그 가격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수익성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도 앞으로 어느 어떤 유의미한 재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5분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크루즈 회사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노르웨이언 크루즈가 마이너스 5%나 하락하면서 다른 크루즈 회사들도 한 3%대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차트 하나 볼 텐데 AMD 가지고 왔습니다. AMD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1월 18일에 방송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1월 말일 날도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인텔이나 엔비디아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1월 말에는 이제 어떤 매물대 부담,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전고점 돌파 못하고 지금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AMD에 대해서 그래도 VR 분야, 그 헤드셋 분야가 지금 메타가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애플도 신제품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크게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AMD 제품이 제일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쪽에서도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다 싸우고 있지만 역시나 그들이 써야 되는 부품은 AMD 거 쓸 거다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장을 좀 능가하는 측면에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난밤에 모건 스탠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AMD가 AI와 관련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장중에 3월 빅스텝 우려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반도체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0.18% 하락했고요. S&P 500은 0.14%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장 막판에 반도체
반도체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 미국 내 대표적인 소매업체죠. 홈디포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제 직업이 서브잡이 세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환급 시기가 됐고 해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주식시장과 어떻게 연결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이제 3월 중순이 되면은 IRS에서 환급을 해주는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고들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세금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한 3,079달러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보다는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3,000달러 이상이면 한 350만 원 정도 이제 목돈이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에,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늘리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제 이렇게 목돈 들어오면은 집 고치는 거라든가 자동차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먼저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뭐가 좋을까 한번 봤는데, 지금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개 이상의 매장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90% 정도가 홈디포가 자기 집에서 한 10마일, 16km 정도 안에 다 홈디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그 어떤 그 집 고치는 그런 장비들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중요한 큰 대형 장비들은 렌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냐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P 비율 같은 경우에는 18배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년 평균치보다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시장 평균하고 S&P 500 평균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보다도 작은 로스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가지고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큰 어떤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 없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잘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구조 보면은 뭐 기대치 굉장히 잘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시장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매출과 순이익의 성장성이 소폭 둔화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월 31일 날 이제 4분기, 2022년도 4분기 종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주식 수가 지금 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사주 매입하면서.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홈디포의 주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관들의 투자 의견 보시면은 강력 매수 의견이 오히려 3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주들 관련해가지고는 3월 달에 투자 의견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모습 봤는데, 오히려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강력 매수 의견이 더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매수 의견도 12개나 가지고 있고요. 매도 의견은 아예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재무구조나 기관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제가 큰 차트는 이제 월 보이고 가운데 하늘색으로 있는 그 박스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추세 구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추세 하단에 위치한 상황에서 이제 매수 구간 설정하는 적정한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일봉 기준 그 작은 박스 안에 보시면은 2월달 갭 하락 후에 매물대 바닥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실을 피해 가려는 이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매수는 260달러 구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지금 243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그 추세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목표는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길게 끌고 가신다면은 380달러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홈디포 꼽아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380달러까지 바라보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